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주기동을 총괄적으로 정리할게요.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은 4월 1일자 주간 기술 동향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데이터 기반, 요즘 많이 이슈가 됐죠? 데이터 경제. 그리고 ICT 신기술 쪽에서는 V2X 있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GPU,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데이터 주권 이슈와 대응 기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데이터가 사회 기반이 다 예측한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다. 일단은 이 분은 이 골 쓴 분은 이 데이터 독점이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한 법 규제가 활발하게 이어지겠다. EU GDPR.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주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장 이슈에 대해서 대응방을 논의한다. 그래서 있어요. 일단 서론을 보시면 데이터 경제를 통해서 종목을 받고 있다.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되며 간단히 중요하다. 일단 중요하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이렇게 중요하다 나왔고, 데이터 이전 결과로서 어쩌고 나오고, 데이터 기반 사회로서 어쩌고 얘기 계속 나오고, 중요하다 계속 나왔죠. 일단 설론까지는 데이터 중요하다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삼법칙 통과하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데이터 중요하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대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다 나왔고, 각 기업은 사설 데이터를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와 사설 데이터를 구분했어요. 그래서 사설 데이터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왔고, 이 사설 데이터는 실질상 생산 주체는 개인이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기업, 구글 같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는 구글이 90%, 크롬이 67%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거 구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런 면도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다 그걸 규제해야 된다. 일단 규제를 해야 되는 게 EU GDPR 나오고, 이건 다 아시죠? 개인정보 수집동의 열람 반대권에 대해서 어쩔 수 있으면서 이런 거 DPO 나오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EU GDPR고 PR 나왔죠. 그거 대응하는 거.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CCPA, 중국에서 그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데이터 지역화를 버티하는 것이다. 데이터 지역화는
수집된 국가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데이터 지역화,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제도를 보았으니까 기술적 이슈에 대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기업에 대한 데이터 독점 현상은 CS 기반이다. 뭐 기인한다고 써 있고,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가 몰렸다는 뜻이군요, 이건. 중앙 집중식. 집중식. 독점적으로 저장 및 관리되며 공유도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독점적인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사용자의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가. 이게 뭐였죠? 마이 데이터죠. 그 대응 기술에 대해서는 DID, 식별 정보를 저장하는 거. DID, 첫 번째 DID가 나왔죠? DID라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건데? 이런 문제가 있다. 식별 이한 것은 아까 중앙 집중식으로 서비스 제공자만 갖고 있다. DID는 이걸 탈피해서 사용자 제공자의 독립적인 사용자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형 식별 체계이다. DID가 이런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DID 서브 프로젝트 이런 거. 그러니까 DID를 사용하면 집중화된 정보에 비해서 분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DID는 분산 원점 기술이나 DHD 같은 데 구현될 수 있다. 블록체인 같은 이런 기술이 있다 하면 되고, 이건 중요한 내용은 다 못 쓰실 거예요. 그리고 솔리드, DID가 분산되는 개인정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솔리드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탈중앙형 웹 구축을 위한 솔리드와는 제한했다. 완전한 제어권, 개인에 대해서 LOG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LOG 기반해서 소유권을 갖도록 구체한다. 이후에 사용자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에 분리하고 데이터 완전한 제어를 소유자에게 다 분산이네요. 제공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온라인 데이터 소스를 적용하고 데이터 스토리지 적용하고 그런 게 있다. 이거 다 분산이네요. 자, 결론을 보실까요? 일단은 오늘 그거는 데이터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는 현재 구글 같은 대기업에 집중화되어 있다.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화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법, 제도, 기술 측면이 있고, 법제도는 말고 EU GDPR 같은 게 있고,
기술 측면에서는 다 넘어가고 DID, 솔리드 같은 게 있다. 이게 끝이에요. 분사나 표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포스트마트 모빌리티 지향의 V2X 동향. V2X 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V2X는 CITX까지 다 했는데 모빌리티 산업이 1단부터 4단계까지 있대요. 뭐 이건 다 아시고 보시면 되고 아자스 뭐 건거 뭐 기술 다 기술 나열이네. 여기까지는 본고에서는 80점 실종 웨이브 기술 표준 TC1204 중심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거 이런 거밖에 없네요. 8021점 P는 아마 보안줄 거야. 16. 그래서 초기 V2X 기술은 한계가 있으니까 웹을 통해서 저장해왔다. 이런 특징은 이런 게 있다. 뭐 보시면 되고 이건 웨이브에 대해서만 나온 거예요. V2X 동향은 지금 웨이브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캄 표준이라는 게 따로 있대요. 이게 802.11.p는 웨이브 기반의 통신 시스템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2G 셀러폰도 다 풀이하고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LTE를 통해서 뭐 어쩌고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토대로 VTX 유효의 VTX 표준화 동형 웨이브 LTE 그리고 5G 특성 유효 사용하고 있고 3GPP 하는 것도 있다. 까면 되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따 기어 통해 보면 V2X 성장 모듈 동향 같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한 같은 게 없었고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차량용 라이다 그것도 뭐 라이다가 아까 표준이었으니까 표준이 아니지 측정 방법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기대 효과 뭐 이런 거 혼잡 완화 이런 것은 자기교시에 써도 좋을까요? 혼잡 완화, 데이터 소비 및 운행 비용 절감 이런 거 이동 시간 절약 통해서 효과가 있고 구축 사례가 몇 가지 있다. 뭐 이런 건 다 못 냈을 거 우버 택시 같은 거 웨이버 우버 택시 같은 거 많이 보였죠? 많이 쓰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기술이 나왔고 이걸 통해서 많은 편의성을 제공해 줄 거다 하고 빨리 이말 통해서 확산해야 된다. 그 끝이에요. 그냥. 음성 인식을 위한 GPU 기술 뭐 그런 게 있다. 뭐 목소리를 내놓고 프리프로세싱을 통하고 학습 방법을 통해서 뭐 엔진을 분석한다. 뭐 그런 거네요. 넘어가고 딥러닝 기반 치풍 코어토 매트릭은 뭔지 이거 불량식품 검사하는 소프트웨어인가 봐요. 예. 자, 이거 보시고 이건 일주일 전에 3월 25일자 주기등이거든요. 주기등을 보시면 5 네트워크에 대한 요즘 5도 인체 노트 위험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CDR 표적의 내재 기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기엔. 그래서 보시면 5G 네트워크가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그에 대한 거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거 아니고 5G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근데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할당된 주파수에서 이제 영향도 평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뭐 표준화 기구 있으며 그래서 뭐면 ITUT나 이런 데에서 이런 걸 발간했다. 안전 노출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었고 무선 기계에 대한 영향 평가 뭐 이거 다 알치는 거니까 SM 뭐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실제로 이해해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부확정 평가하고 이거 정보통신기술사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포격형 대응 코드라는 게 일단 뒤에 보시면 과거 다운로드 방식이다. 근데 이거 많이 축소됐다. 근데 최근 정상 파일에 악성 코드를 삽입한다. 이런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죠? 드라이버 바이 다운로드 있죠. 대응을 위한 기존 방식의 한계점. 이거의 문서에다 악성 코드를 씌우면 그에 대한 대응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한 한계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기반 그걸 통해서는 컴포넌트 방식이기 때문에 문선의 정상적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프로그램 때문에 모은다고 잘 분석을 못한다. 분석을 못하는 이유가 보시면 문선의 그 악성 코드는 정상적인 컴포넌트 인식을 한대요. 악성 컴포넌트 콘텐츠를 포함한 파일에도 이게 동작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샌드박스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악성 코드가 증가하면서 샌드박스가 무효화되면서 우회 기술 그런 게 있대요. 우회 기술 상대 탐지 그 다음에 가상 화면에서 분석 소요 지연하면서 부담을 초래한다 본 게 있고 그래서 제어대에 취약하고 고도화되고 그 때문에 어렵다. CDR은 컨텐츠 디스알란 리젝션 예방 기술로서 이 정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파일렛 시행 가능한 액티브 컨텐츠 등을 원천 제거나 비활성화한 후 재접하는 개념으로서 파일렛 시행 가능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고 CDR이 뭔가 하면 이 문선에 이만큼 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게 CDR 통해서 코드만 제거하는 거. 코드만 악성 코드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망블리 등의 CD에 걸치면 들어가는 문서는 무조건 그냥 컨텐츠 들어가지 않는 문서가 되니까 악성 코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빼버린 거. 취약점이 있었다. 이거 붙여면 되고 동작 절차는 기본 요소는 초기엔 이해했대요. 그냥 악성 코드를 제거했대요. 제약이 발생하고 무조건 제약은 안 된다 해서 지금 사용 안 한대요. 앞에 봤던 거. 그래서 화면 재저장 방식은 방식과 구조 분석을 위한 방식이 있대요. 화면 재저장 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구조 분석은 구조를 분석해왔고 데이터와 이거 완전히 무력화하는 구슬 있다. 타입 변환, 완전 제거, 완전 제거 화면 재저장은 APL 사용해서 내용만 다시 저장하는 거. 꼬인다. 구조 분석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액티브 컨텐트 분류 및 무효화. 사례 같은 거 읽어보시고
성과 분석 기술은 보고서도 뭐 제공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한편 뭐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험이 아마 보안치 나오면 CDR 이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세 가지 유형 다 쓰시고 뭐 그런 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방화벽 기술, 뭐 컨텐츠 방화벽 기술, 컨텐츠 악성 코드가 문제되니까 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고, 이건 읽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V2A는 그거잖아요. 네트워크 코어 쪽에 쓰는 거, NFV 그쪽에 쓰는 거고, 여기 뭐 쓰는 게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스프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공지능 이거 언제 거냐면 3월 24일까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 분석 중에 쓰고, 어그테크 딥페이크 기술을 선용하는 거하고 이렇게 있대요.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인 치료를 위해서 AI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에 활용하죠. ML과 신청 분석을 이용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치료하는 거. 뭐 여기서 그렇게 들어가면 시계열 분석 이런 게 들어가겠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나 그런 걸 들어가고, 시도종 이런 게 미국 중국에서 이런 걸 실시간 처리 분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글로벌 협력 강화, 그리고 어그테크한 말은 농협하고 기술의 합성어, 스마트팜이네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인데, 어그테크 기업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쓴다고 보시면 되고, 어그테크 나오면 농업 중에서 최선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 딥페이크가 뭔지 아시죠?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피스 인공지능이 합성해서 악용을 쓰는 거. 오바마가 욕했다 하면서,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이 잘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문화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 양성을 하자는 게, 이게 이게 통과했죠. 이게 그거예요. 올 사이언스 이거 별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핑 실기도 있는데, 자율주행 규제 가이드라인 4.0 AI 5대, 그리고 기반 가능성 오픈 AI, 자율주행 발표 계속 발표했는데, 올 1월에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했는데, 상대 목표 및 시대 원칙, 사용자 지역사회 보조, 효율적 시장 형성, 협력 강화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윤리가 중요하다. 아실로마 AI 원칙이나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윤리 원칙은 책임성, 편향의 최소화,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개발, 사용량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의 통제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5대 원칙은 책임, 동등, 추적, 신뢰, 통제. 이거 다 읽어보시고, 책동, 출신통. 그래서 많은 걸 필요하다 보시고, D만 가능성, 이것도 인공지능 문제예요. 스스로 이런 기만해갖고 사용자를 속이면
문제가 더 발생하는데 이거 스스로 셀프 몇 가지 이유 나누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고 기만 행위는 잘못된 중개, 숨긴 유형 같은 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진정한 AI 기만은 A가 스스로 이를 전제로 하나 현재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고 A를 이해하는데 아직은 초급된 수준이고 하지만 믿음 강조적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면 스스로 창자를 관리하면서 제게 기반하게 할 증가 현대적 대응이 필요하다. 비영리 AI 연구소 세속화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양수 경장